두 번째 단원에는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아예 통째로 나와 있는데 뭐 어쩌면 양은 많지만 어쩌면 공부하기는 좀 편할 수도 있어. 왜냐면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서로 좀 관련이 있잖아요. 완전 남남은 아니기 때문에. 지수 함수부터 좀 정리를 하자면 원래 지수 함수의 정의는 그냥 지수에 미지수 x가 들어있으면 지수 함수라고 할 건데 다행히 우리는 지수에 이제 1차식이 들어있는 경우만 x에 관한 1차식이 지수에 있는 경우만 이야기할 거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y는 ax제곱 지수에 미지수 x가 있는 거. 근데 이제 아무거나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밑이 0보다는 크고 밑이 1이 아닌 경우에만 우리 주로 취급할 거다예요. 이게 밑이 0보다 커야 하는 이유는 이거는 뭐 우리 지수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뭐 논리적인 이유였다기보다 그냥 x에다가 자연수만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 전체 다 들어가려면 밑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딸려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야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밑이 0보다 큰 거고 1이 아니다라고 한 이유는 밑이 만약에 1이면 x에 뭐가 들어가든 y는 맨날 1이거든요. 그래서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이건 지수함수라고 하기 좀 그렇다는 거지. 상수함수 아니냐 그 소리예요. y는 1이니까. 그래서 이제 1인 경우도 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함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이런 거부터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면 정의역이라는 건 x에 넣을 수 있는 거라는 소리인데 지수에 실수 전체 아무거나 넣을 수 있다고요. 그거 하려고 밑이 0보다 크다는 조건 달아 놓은 거잖아. 그래서 정의역 x는 아무 숫자나 다 넣을 수 있고요. 그때 치역은 튀어나오는 y 값은 0보다 큰 실수 전체 되겠죠. 0도 안 된다고 a의 x제곱이기 때문에 이 녀석 자체는 항상 0보다 큰 거였잖아요. 그죠? 양수 가지고 뭐 할 건데 갑자기 음수가 되거나 0이 될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y가 0보다 크다. 얘가 치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y는 0인 게 하나의 기준선이 된다는 거예요. y는 0보다 항상 위에 있더라 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얘가 누구였냐면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었다고요. 그죠? 정의역 가지고는 뭘 제한할 게 없어. 아무거나 다 넣을 거니까. 그런데 치역은 0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0이 되는 순간이 뭔가 중요한 순간이고 그래서 이 녀석을 점근선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지수함수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누가 있었냐면 뭐 이렇게 책에서 이 이름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점 하나를 항상 지나가죠. 그 점 어디냐면 지수가 0이 되는 순간. 그래서 0 그때 a의 값에 관계없이 y좌표 1 이렇게 생겼죠. 이 점 왜 얘기하는 거냐면 a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죠? 밑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크기와 상관없이 즉 밑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어. 항상 지나가는 점 찾으세요니까 얘 주기란 이야기잖아요. 이것의 영향력을 없애려면 지수가 0이 되면 되고 그럼 a의 0제곱이라는 건 항상 1이기 때문에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게 0,1이라는 점이었다고요. 그죠? 지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점 찾으세요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것이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이고 여기서 이제 그래프 개형으로 넘어가 보자면 그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죠. 첫 번째는 뭐냐면 a가 아예 1보다 큰 경우 두 번째 뭐였냐면 a가 1보다는 작은 경우 물론 맨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밑은 0보다는 커야 하기 때문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경우다.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커진다는 거야. 그죠? x가 커질수록 y도 커져.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x가 커질수록 y도 커져.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증가라고 불렀다고요. 이건 뭐 수학 2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밑이 1보다 작으면 x가 커진대. 1보다 작은 녀석을 계속해서 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많이 곱한다는 이야기니까 점점점 감소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작아진다고 점점점. 그죠? x가 커질수록 y는 작아진다고.
그죠? 그래서 이걸 감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고 y축이라고 했을 때 옆에서 이야기한 점근선 y는 0이라는 점근선과 0,1이라고 하는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어. 점근선이라는 건 이거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증가한다는 거야. 그래서 생긴 모양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이 녀석이 y는 ax제곱, a가 1보다 클 때의 기본적인 그래프고, 얘는 x축, y축에 마찬가지로 얘도 점근선이 y는 0이고 0,1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간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림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건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새를 대충 알고 있으면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매번 요 원점 근처에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좀 둥그렇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작게 보면 그래프가 x축에 이렇게 닿아서 오다가 0,1 되고 나서 엄청 빠르게 커지거든요. 약간 이런 식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걸 더 쪼아서 보면 그냥 x축에 붙어 오다가 y축에 붙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실제로는 우리가 맨날 요 근처를 그려서 이렇게 둥그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실제로 멀어지는 게 맞아요. y축에서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나면, 뭐 예를 들어서 x가 한 4, 5 정도를 벗어나 버리면, 여기서 조금만 요만큼만 벗어나면 마치 일자로 올라가는 것처럼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뭐 혹시 그래프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해야 될 때가 생기거나 뭐 왜 그런 거 있죠. 뭐 무슨 정수점의 개수 구하세요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 보면 사실상 거의 일자로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생겼다고. 이쪽은 거의 x축에 붙어 오다가 여기서 약간 변하고 나서 x가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럴 때는 좀 신경 쓰이지만 4, 5 지나가면 그때는 거의 그냥 일자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 생겼구나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A가 밑이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1보다 클 때에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밑이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거. 1보다 작을 때에도 뭐 2분의 1인 거, 3분의 1인 거, 4분의 1인 거 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밑이 더 커지거나 더 작아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을 2의 x제곱이다 라고 하면 밑이 3인 녀석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밑이 3이면 걔도 1보다 큰 거기 때문에 증가하는 녀석이고요. 점근선과 0,1을 지나간다는 건 변함이 없거든. 그런데 밑의 크기가 더 커졌다는 거야. 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똑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생긴 모양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야. 파란색이 누구냐면 밑이 3인 녀석이에요. 밑이 조금 더 큰 녀석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0,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그냥 좌표 아무거나 대입해보면 되거든. 1을 대입해보면 얘는 1,2 지나가고 얘는 1,3을 지나요. 1을 대입해보면 얘는 2 지나가고 얘는 3 지나간다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얘는 2분의 1이고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0,1이라는 점에서 교차되는 거예요. 대소관계가 역전이 된다고. 왼쪽은 빨간색이 위에 있다가 오른쪽은 파란색이 위에 있어요. 이 말은 조금 다르게 그림 그리는 거 입장에서 보면 교차지만 이 말은 나중에 방정식 같은 거 풀 때도 알 수 있는데, 평행이동 같은 거, 대칭이동 같은 거 한다고 해서 빨간색이랑 파란색 곡선이 이 점 외에 다른 점에서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둘이 일치하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구겨져 있는 정도가 약간은 다르다는 뜻이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둘은 일치하도록 어떻게 평행이동 이런 거 불가능해요. 해봤자 어차피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하지 않았다면 0,1이라는 점에서 만나는 건데 요 그림 그릴 때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아니지 조심이라는 표현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프 두 개 주면서 밑이 누가 더 크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밑이 누가 더 큰지는 어떻게 파악할 거냐면 0,1 이란 점을 지나가는 이런 상수함수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이거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인데 억지로 1의 x제곱이다 라고 생각해 볼 거야. 우리 원래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는 취급 안 한다 그랬어요. 밑이 1인 건 안 한다 그랬다고. 왜 안 한다고 했냐면 밑이 1이면 x에 뭘 집어넣든 맨날 y가 1이라서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니까 이런 건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아니 그렇다고 이 식이 뭐 세상에 존재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있긴 있다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이랑 파란색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보면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더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노란색 그래프는 역시나 0,1을 지나면서 요 점에서 교차되고 있거든요. 대소가 역전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0,1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빨간색이 노란색에 더 가깝고 파란색이 노란색에서 더 멀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밑이 1에 더 가까운 녀석이 이 노란색 직선에 더 가깝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프가 두 개 나와 있고 X축, Y축 하나는 이렇게고 하나는 이렇게래. 요거 1번이고 요거 2번이야. 밑이 누가 더 크다고. 밑이 큰 녀석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y는 1이라는 직선 딱 그어서 얘한테 더 멀리 있는 게 누구야? 2야. 얘한테 가까이 있는 게 누구야? 1이야. 얘한테 더 가까이에 있다는 건 밑이 1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번이든 2번이든 둘 다 증가하는 녀석인 걸로 봐선 밑이 1보다 크거든? 둘 다 밑이 1보다 큰데 1에 가까운 게 누구라고? 1번이라고요. 얘가 1이라는 밑에 더 가깝다. 그런 소리라고. 그죠? 이렇게 해서 크기가 다른 밑을 가진 녀석의 상대적인 위치는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도 완전히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곡선을 아니 파란색도 하나 그릴까요? 빨간색이 하나 있고 파란색이 또 하나 있어. 둘 중에 하나는 밑이 2분의 1이고 둘 중에 하나는 밑이 3분의 1이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밑이 2분의 1인 녀석일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y는 1이라는 직선을 하나 그어 볼 거라고요. 얘한테 가까운 게 누구냐면 빨간색이거든. 그럼 내가 밑으로 2분의 1이랑 3분의 1을 이야기했는데 이 2분의 1이라는 밑과 3분의 1이라는 밑 중에 누가 빨간색일까를 생각해 보면 빨간색이 노란색 곡선에 더 가까이에 있어요. 빨간색의 밑이 1에 가까운 숫자예요. 1에 가까운 숫자가 누구냐면 2분의 1이에요. 누가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1에 가까운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2분의 1과 3분의 1 중엔 2분의 1이 1에 더 가까운 숫자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밑이 2분의 1인 녀석이고 파란색이 밑이 3분의 1인 녀석이다 라는 소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물론 이제 책에 따라서 이거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제일 간단한 건 그냥 1을 대입해 보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수함수뿐만 아니라 로그함수에 가서도 완전히 똑같이 써먹을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준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y는 1이라고 하는 기준선이 하나 있으면 밑이 1에 가까운 녀석을 고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의 경우에 이거 뭐 그래프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거고 그 이후에 할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같은 경우엔 수학 상이냐? 수학 상에 보시면 나오는 그 도형의 이동 파트 있죠. 그거랑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더 특별하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제 거기서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는 내용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밑이 다르게 생겼으면 서로 안 겹치거든요. 그 말은 밑이 같으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해서 겹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밑이 같은지 다른지를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헷갈린다는 거지. 얘는 밑이 얼마라고? 3 곱하기 2x제곱. 얘는 y는 2의 3x제곱. 그럼 요 녀석은 밑이 얼마냐면 2예요. 요 녀석은 밑이 얼마냐면 2가 아니고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밑이 8인 녀석이라고요. x 바로 밑에 누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밑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밑이 8인 녀석이고 얘는 밑이 2인 녀석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3은 뭐 하는 거냐? 얘는 누구랑 관련 있는 거다? 평행이동하고 관련 있는 거다. 똑같이 3을 곱했는데 얘는 x 앞에 3을 곱했거든. 근데 이 녀석은 사실은 밑이 2의 세제곱이었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이 3은 x한테 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밑이 2인 것은 변함이 없어. 그럼 이 3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3 위에 지수로 로그 2에 2를 얹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3이랑 여기 2가 둘이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로그 2의 3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로. 그러면 이제 얘도 밑이 2고 얘도 밑이 2이기 때문에 2로 합쳐보면 x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생겼어요. 뭐 한 거냐면 평행이동한 거죠.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그죠? 요거 조금 어려운 숫자인데 예를 들어서 차라리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또 할만하다? 이건 그냥 2의 x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더하기 1이 뭐 한 거라고? 평행이동한 거라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요 두 예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녀석은 밑을 가지고 파악할 건데 밑을 알아차리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다만 확실한 건 뭐다? x만 지수에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떨어뜨렸을 때 남은 거 이거 쳐다보세요 라는 말이고요.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냥 뒤에다 더하기 뭐 빼기 뭐 이런 것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 해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요 빨간색 두 개와 요 파란색 둘 사이의 관계만 살펴보자면 증가하는 거고 감소하는 건데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2분의 1이에요. 서로 다른 밑인 것처럼 보이지만 2분의 1이라는 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관련이 있다.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당연히 겹치는 건 아니야. 대칭이동하면 겹칠 수 있지. 대칭이동하면 겹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얘는 밑이 2고 2분의 1이니까 서로 다른 녀석이 맞고요. 그런데 이 2분의 1이라는 것도 대칭이동까지 가능하다고 표현해보면 그때는 겹칠 수 있는 녀석이더라 라는 거예요. 빨간색과 빨간색은 파란색과 파란색은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이야기는 할 게 없어요. 뭐 당연하잖아. 계속 증가만 할 거고 계속 감소만 할 건데 뭐 구간 잘라버리면 최대와 최소 나오겠지 뭐. 구간 없으면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다. 그래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사실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자체만 가지고 물어볼 게 없고 다 치환해서 푸는 녀석이에요. t로 치환해서 그 녀석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잘 살펴보시면 되는 거다. 그건 뭐 나중에 문제 풀러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볼 건 로그함수인데 로그함수도 정의는 뭐였냐면 진수에 미지수 x가 들어가 있으면 로그함수거든요. 다행인 건 우리가 취급하는 녀석은 진수에 1차 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만인데 이 녀석은 확실한 건 뭐다? 얘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했던 y는 ax제곱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바로 로그함수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뒤로 할 얘기는 지수함수에서 했던 얘기랑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함수니까 얘도 이런 것부터 살펴보고 가자면 정의역은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인데 보시다시피 로그에 들어있는 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큰 거 밖에 못 넣고요. 치역은 대신에 로그 ax, x에다가는 0보다 큰 거 넣을 거지만 y 자체는 음수여도 되고 0이어도 되고 양수여도 되고 그죠? y 자체는 그냥 실수 전체 될 거다. 이런 소리고요. 그럼 여기서도 치역 가지고는 딱히 할 얘기 없는데 정의역을 살펴보면 0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x가 0인 것이 하나의 기준선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점근선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지수함수에서처럼 얘도 꼭 지나가는 점 하나 존재하는데 그 점 좌표 어디냐면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수함수에서는 0,1이라는 점을 지나갔다면 얘는 1,0이라는 점을 지나간다고. 미세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1,0이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얘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도 우리 지수함수 그림 그릴 때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그걸 그냥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로그함수 그래프 될 거거든요. 근데 요 녀석 그래프 자체가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그릴 거기 때문에 당연히 로그함수도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1보다 큰 경우에 x축, y축. 참고로 지수함수 한번 그려보면 0,1 지나고 x축에 생긴 모양이 이거였거든요. 얘가 지수함수였다고요. 그럼 얘를 y는 x에다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게 로그함수가 된다 그 얘기인데 앞에서 쓴 것처럼 x는 0이 점근선이고 1,0이라는 점을 지나갈 거야. 그리고 얘를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가 x축을 따라서 따라오듯이 얘는 y축을 따라서 따라오다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누구냐면 y는 로그 ax, 뭐 미시 2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얘는 뭐 미시 2인 녀석이라고 합시다. 옆에 있는 건 역시나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같이 좀 그려보면 지수함수의 경우엔 0,1 지나면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 시켜보면 얘가 점근선이라는 건 변함없고 여기를 꼭 지나가야 된다는 것도 변함이 없는데 감소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는 참고로 밑을 뭐 그냥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합시다. 1보다 작은 녀석이니까. 그래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한꺼번에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미시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증가하는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미시 1보다 큰 로그함수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녀석이 될 거고요. 미시 1보다 작은 지수함수 감소하는 녀석이라며 미시 1보다 작은 로그함수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려놓은 김에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이제 뭐 느낌상 미시 1보다 작은 로그함수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항상 만나거든요. 항상 만나요. y는 x 위에서. 꼭 여기서만 만나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어쨌든 항상 만나거든요. 근데 얘는 미시 1보다 큰 녀석은 만나기가 힘들어요. 안 만나는 건 아니고 만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잘 볼 일이 없어요. 뭐 실제로 만나도록 하세요 이런 문제는 당연히 볼 일이 없는데
이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감을 잡으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밑이 2만 돼도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1,0, 2,1, 4,2 지나고 얘는 1,2에 2,4를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만날 수가 없거든요. 만나려면 진짜 1보다 조금 큰 밑이어야 둘이 만나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지수랑 로고는 좀 만나기 힘들다 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확실한 건 얘는 항상 만날 거다. y는 x 위에서 라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로그 함수 곡선만 다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 알겠는데, 밑이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그래프를 구분을 해보자는 거지. 그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로그 3의 x라는 녀석을 그릴 거야. 그럼 이 녀석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까? 그 두 가지를 한번 구분을 해보자는 거죠. 얘가 밑이 3인 녀석일까? 얘가 밑이 3인 녀석일까? 를 고민해보면 위에 있는 거. 얘도 지수함수 할 때 이야기했지만 기준이 되는 건 직선이거든. 우리 아까 요 녀석 이야기할 땐 이렇게 생긴 직선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럼 로그 함수 이야기할 땐 누굴 기준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을 기준으로 할 거야. y는 x의 대칭이라고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x는 1이라고 하는 직선 하나 그어놓고 나서 생각할 건데, 밑이 1에 가까울수록 이 파란색 직선에 더 가까울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지수함수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밑이 1에 가까울수록 얘한테 가까워져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1에 가까울수록 얘한테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밑이 3이라는 건 얘에 비해서 1에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 곡선에 더 멀리 있어야 돼. 그래서 누구냐면 요 녀석인 거지. 그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가까운 거잖아. 얘가 더 가까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빨간색 녀석이 밑이 3인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X축에 바짝바짝 붙어서 가게 될 텐데, 이건 마음속으로 가상의 선을 그어서 판단해 보시는 게 덜 헷갈린다고요. 1위로 와서 볼까요? 밑이 3분의 1인 거 찾을 거야.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를 그어둔다고요. 밑이 3분의 1인 녀석은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까? 3분의 1이면 2분의 1보다 1에 더 가까운 거야? 먼 거야? 더 먼 거야. 1에서. 크다 작다 얘기가 아니었다고. 1에 가깝냐 뭐냐. 0과 1 사이에 3분의 1은 여기 있고 2분의 1은 여기 있잖아. 2분의 1이 더 가깝다고. 3분의 1이 더 멀리 있다고. 1에. 그 말은 파란색에서 더 멀리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위에 거다 밑에 거다? 위에 거라고요. 파란색에 더 멀리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야. 얘가 밑이 3분의 1인 로그 함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로그 함수 그래프의 경우엔 지수 함수보다 조금 더 골치 아픈 게, 지수 함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x에다 1 대입해서 좌표를 살펴보는 게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근데 로그는 x에다 1을 대입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다 1,0을 지나니까. 그럼 y에다 1을 집어넣어서 x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 마음이 약간 불편해. 로그라는 걸 계산하기 약간 불편하고, 게다가 어쨌든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y의 값을 찾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얘는 2를 넣으면 1이고 얘는 3을 넣으면 1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2,1이고 3,1이니까 똑같이 1이라고 치면 얘는 2,1이고 3,1이니까 얘가 빨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와닿지 않아요. 이런 거 2분의 1 넣고 3분의 1 넣을 거야? 2 넣고 3 넣어서 마이너스 1 된다 이걸로 찾아야 되거든요. 원래 잘 안 된다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로그 함수의 경우에도 웬만하면 x는 1이라는 직선을 그어서 그것에 더 가까운지 그거보다 더 멀리 있는지 이거 가지고 대략적인 그래프를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얘도 평행이동, 대칭이동 같은 거 할 텐데 지수랑 어차피 똑같겠지. 밑이 같은 녀석이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겹칠 거고 밑이 다르면 안 겹칠 거고. 그죠? 아까 뭐 했죠 우리? 3 로그 2x. 둘 중에 하나는 밑이 2고요. 둘 중에 하나는 밑이 2가 아니에요. 이 녀석은 이 녀석부터 이 녀석은 밑이 2인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밑이 2가 아닌 녀석이에요. 얘를 밑이 2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어쨌든 요 3과 요 3이 문제인 건데 요 3은 어디서부터 온 3이냐면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x거든요. 다시 말해서 요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y축으로. 로그 2의 x란 녀석이 있고 그거 요만큼 평행이동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근데 이 3은 평행이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요 3은 어디서 온 3이냐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요 3분의 1을 밑한테 줘야 돼. 그래서 얘는 밑이 세제곱근 루트 2인 녀석이에요. 세제곱근 2가 밑인 녀석이야. 그래서 얘는 밑이 2인 로그함수랑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생긴 게 요거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건데 비슷하게 생겼거든. 둘 다 밑이 2인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하나는 밑이 2인 게 맞고 하나는 밑이 2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것도요. 비슷한 녀석으로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있는데 아유 좀 쉬워 그런데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뭐냐면 로그 2의 x, y는 로그 2의 x라는 거랑 로그 4의 x 제곱이랑 둘이 같을까 다를까 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건 요건 4라는 건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x의 제곱이고 그럼 요 2랑 요 2는 앞으로 나가서 2분의 2의 로그 2의 x 이렇게 생긴 거니까 왠지 로그 2의 x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랑 완전히 같은 녀석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요 녀석은 x축에 y축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녀석은 빨간 걸로 그려보면 아니 얘가 아니고 요 녀석은 빨간 걸로 그려보면 얘랑 얘도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생깁니다. 왜냐면 x제곱이 0보다 커야 한다는 이야기라서 xn은 음수를 넣을 수 있어요. 이건 x의 음수를 넣을 수 없는데 이건 x의 음수를 넣을 수 있다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는 이 x제곱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절대값 x의 제곱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생긴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수가 완전 제곱인 경우엔 원래 거랑은 조금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어때? 이건 2의 세제곱이고 x의 세제곱이거든요. 똑같이 3이 앞으로 나갈 건데 이거는 다시 원래 이 녀석이랑 완전히 똑같은 녀석이 되죠. 얘가 얘랑 다른 이유는 x의 음수를 넣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건데 이건 세제곱이기 때문에 다시 x의 음수를 넣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다시 얘랑 완전히 똑같은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주 나오는 트릭이니까 요 두 개를 꼭 기억하시고요. 뭐 겹치냐 안 겹치냐 그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니까 기억하세요. 아무래도 로그는 지수랑 다르게 진수 조건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따가 방정식 부등식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함정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요 빨간색 그래프, 요 빨간색 그래프, 요 노란색 그래프, 요 노란색 그래프 얘네들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구나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죠. 아까 지수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였다면 로그함수의 경우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고, 우리 기본적으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는 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니까 식 전체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은 건데, 요 마이너스는 분모한테 줘버리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x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즉 밑이 3분의 1의 녀석으로 바뀌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요 빨간색 녀석을 x축에 대칭이동하면 당연히 요 빨간색 녀석이 되는구나. 그림으로 보셔도 알 수 있고 식으로 찾으셔도 당연히 알 수 있고. 그래서 평행이동만 해가지고는 안 겹치겠지만 대칭이동까지 한다면 밑이 역수 취한 녀석도 겹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로그함수 이야기고요. 뭐 최대값, 최소값 역시나 얘도 이거 자체로는 딱히 할 얘기가 없는 게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증가하던가 계속해서 감소만 할 거라서 구간을 잘 잘라보면 그 양쪽 끝에 경계값이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 이렇게 생겼을 거고,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왼쪽에서 최대일지 오른쪽에서 최대일지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더 할 얘기 없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방정식이랑 부등식인데, 방정식 이야기를 먼저 좀 하자면 조금 딱딱한 소리다만 미지수 x가 지수에 있으면 지수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지수 함수 이야기를 했는데, 지수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정의역과 공역만 잘 지정을 해주면 1대1 대응이 되는 녀석이고요. 그러니까 역함수인 로그함수가 존재하겠죠. 게다가 밑이 서로 다르면 딱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거지. 2의 x제곱이 뭐 4야 이렇게 생긴 걸 보면 얘는 이거랑 이거 교점 찾을 거란 이야기잖아요. 얘와 얘의 교점을 찾을 거래. 그럼 얘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 얘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만나는 점이 딸랑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는 거지. 물론 해를 찾는 과정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려서 요점의 좌표를 찾는 게 아니라 4라는 걸 뭘로 바꾸는 거야? 2의 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왜 이렇게 바꾼 거냐면 둘 다 밑이 2인 녀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얘도 밑이 2고 얘도 밑이 2라면 밑이 2라면 둘이 같아지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지수가 같은 경우밖에 없다. 왜?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니까. 그래서 얘랑 둘 다 밑이 2고 2라면 지수가 같아지게 하면 돼. 그래서 책에 나온 결론이 뭐냐면 뭐 A의 fx랑 A의 gx가 같대. 만약에 밑이 같다면 지수가 같아지게 하면 돼. 이게 지수 방정식을 푸는 첫 번째란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밑이 다르면 밑이 다르면 어떡해? 밑이 다르다는 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생긴 모양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밑이 다르면 어떡한다고? 만나는 점이 하나 있잖아 여기. 0,1. 만약에 밑이 다르다면 뭘 생각하면 된다? 지수가 0이 되게 하면 되더라. A의 x제곱이랑 뭐 B의 x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밑이 다르다면 그때는 지수가 0이 되는 거 하나를 생각하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방정식의 풀이라면서 첫 번째 나온 거 이거고 두 번째 나온 게 이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뭐 교과서마다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손으로 좀 살펴봐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기가 약간 귀찮아서 책에서는 그냥 밑이 1보다 커 이러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지금 이 문제를 푼다고 치면 밑이 둘 다 x고 x잖아요. 밑이 둘이 같거든? 뭐 미지수 x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답은 fx랑 gx랑 둘이 같으면 돼요. 같아지도록 하는 x를 찾을 건데 문제는 이제 밑에 x가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지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는 손으로 좀 살펴보시긴 해야 돼요. 0의 0제곱은 안 되니까. 어쨌든 첫 번째 해석은
fx랑 gx랑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게 첫 번째 해가 되고요. 여기 쓸까요? 여기 1번이고 2번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x가 0인 거지. 밑이 0이면 되잖아. 응. 밑이 같은 경우에도 밑이 둘 다 혹시 0이 될 수 있으면 이 지수가 달라도 상관없지. 0의 몇 제곱이든. 0뿐만 아니지. x가 1인 경우도 살펴야죠. 밑이 만약에 1이면 치수에 뭐가 오든 어차피 똑같잖아요. 심지어 하나 또 있는데 누가 있냐면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확인은 해봐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인데 지수를 살펴봤더니 둘이 만약에 둘 다 짝수야. 혹은 둘 다 홀수야. 이런 게 가능한 경우라면 얘도 해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는데 얘는 짝수 나오고 얘는 홀수 나와. f-1은 짝수고 g-1은 홀수야. 그럼 이건 1이고 이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을 그냥 대입해 봤는데 지수가 둘 다 짝수거나 둘 다 홀수야. 그렇다면 얘도 해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종류의 밑이 0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설명하기가 약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밑이 1인 거 정도는 책에 거의 다 나와요. 그런데 밑이 0이거나 밑이 마이너스 1인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은 없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손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지수 부등식은 방정식이랑 똑같지. 뭐만 다르냐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라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얘는 확실한 건 이거지. 마찬가지로 밑이 만약에 똑같으면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밑을 같게 해서 비교할 텐데 방정식이랑 다른 건 뭐다?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1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지수 부등식의 경우엔 방정식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밑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지수 부등식은 해결될 것 같고요. 로그 방정식은 얘라고 해서 지수 방정식이랑 다르지 않지. 왜냐하면 로그도 어차피 지수를 역함수 하는 거라서 푸는 거 똑같잖아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밑이고요. 밑이 만약에 같으면 그럼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더라. 로그 A의 fx 로그 A의 gx 밑이 같으면 fx랑 gx랑 둘이 같으면 돼. 이런 거고 밑이 만약에 다르면 뭐 로그 A의 fx랑 로그 B의 gx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밑이 다르게 생긴 녀석이면 뭐 하면 된다? fx랑 gx랑 둘 다 1이 되도록 하는 값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어차피 밑이 다른 로그 함수도 1,0이라는 점에서는 항상 만날 거기 때문에 진수가 동시에 1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고요. 이 로그 방정식은 지수 방정식보다 하나 딱 더 들어가는데 그게 누구냐면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 x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뭐 하나만 예를 들면 어디 없나? 뭐 딱히 안 보이네요.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 x가 있는 경우인데 요 경우엔 나중에 뭐 예제 뭐 풀 일이 있으면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그래서 얘를 더 이상 로그 방정식이 아니게 만드는 거지. 뭐 예를 들면 x의
로그 2의 x가 8이야.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미세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주인공으로 할지 이걸 주인공으로 할지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지수에 있는 이 통째로를 미수로 끌어내릴 건데 이거 통째로를 미수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거고 8은 좀 그런데 다른 숫자 할까요? 16 할까요? 그래서 양변에 하필이면 여기 로그 2가 있으니까 미시 2인 로그를 취해보면 로그 2의 x의 로그 2의 x죠. 이게 4다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 로그 2의 x가 앞으로 나올 거잖아. 그죠? 그래서 로그 2의 x의 완전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건 로그 2의 x가 2등가 마이너스 2고 그래서 x가 4랑 4분의 1이다. 이렇게 두 개로 찾아지게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 x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근데 중요하니까 노란 걸로 이 로그 방정식은 이런 방법으로 해를 찾으시면 되는데 다 찾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뭐 해야 되냐면 진수 조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C컵 방정식 다 풀었는데 풀어보니 그 찾은 해가 집어넣을 수 없는 값이야. 그러면 걔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뭐 x제곱 마이너스 2x가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럼 밑이 둘 다 2고 2니까 진수만 비교한다고. 3, 1에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랑 3이랑 이렇게 두 개구나. 둘 다 되네. 둘 다 되는 거야 이거? 아이씨. 다른 거 없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이랑 3이랑 두 개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얘는 3이 되고요. 즉 0보다 크고 3을 대입해도 0보다 커. 그래서 가능한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로그 2의 x제곱 더하기 1이랑 로그 2의 2x 빼기 4 더하기 4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마이너스 1이랑 3 얘도 안 되네. 이거 빼야겠다. 빼기 1이랑 더하기 2 이러면 됐다 이제. 되죠?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2x 더하기 2랑 같다. 밑이 둘 다 2이니까. 그래서 좌변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이에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두 개인데 마이너스 1은 집어넣어보면 진수가 0이 되죠. 마이너스 1은 집어넣어보면 진수가 0이 된다고. 그래서 걔는 버려야 된다고요. 이건 이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진수 조건이라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부등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로그 부등식도 밑이 1보다 크면 그냥 부등호 방향 유지되는 거고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 바꿔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 방정식이랑 푸는 거 완전 똑같은데 확인 안 하시면 무조건 틀리고요. 방정식의 경우엔 확인 안 했는데 운 좋게 다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을 수도 있지만 부등식은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거 없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 부등식은 진수 조건 조심하세요입니다. 해서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고요. 예제랑 유제가 총 15개나 있어요. 예제 5개, 유제는 10개 있습니다. 그거부터 일단 다 풀고 나서요. 다 된 사람은 레벨 1, 레벨 2 순서대로 풀어보시면 되겠네요.